자, 김하별 선수 저도 이렇게 앞에서 바로 스윙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멋진 피니시 몸 좀 풀 겸 좀 보여주세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한 개 그럼 쳐보겠습니다. 네. 네. 오. 귀가 너무 아파요. 네. 아,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헉, 소리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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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캐리가 거의 300인데요? 캐리가 290을 넘겼어요. 다시 한 번만 보여줘요. 야, 거리가 더 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와, 굿샷. 야. 만족스럽네요. 와, 야. 303m. 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더 강해진 것 같은데 네. 이 경기 중에 그 스윙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정교하고 또 파워풀한 스윙을 하거든요. 네. 저 피니시 봐요. 네. 이렇게 보실 때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스윙 같지만 좀 네. 중요시하는 게 있거든요. 아, 제가 그래요? 자세히 보면 척추각이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네. 다운 스윙을 할 때도 좀 몸이 많이 내려가는 네. 듯하게 보이고 하는데, 이게 척추각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 있어야 이게 이렇게 펴지는 순간 악성 슬라이스가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펴진단 말이에요. 척추각이 어드레스를 하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 살짝 일어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잡아드리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네. 보통 이 스파인 앵글이 좀 잡히려면 복근이 잡아줘야 돼요. 이 척추를 잡으려다 보면은 오히려 더 다른데 힘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나는데 다른데 팔이나 다리는 힘을 빼주시고 보통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다리를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사선으로. 네 다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특이한 방법이네요. 우선 이게 복근의 힘을 긴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볼 치기 직전에. 그래서 골반이랑 가만히 있고 어깨만 돌려보세요. 그럼 되게 안 돌아갈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다리를 사선으로 45도 이렇게 해놓고 왼쪽으로 해놓고요. 그럼 배에 이렇게 이거 힘이- 엉덩이가 막 움직이는데요? 되게 네. 힘들어요. 이거 네. 움직였다는 건 여기 코어가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골반 저도 하체를 힘들거든요. 놔두고 네, 복근에 힘을 주고 틀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스윙하는데 이 정도로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스윙을 많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치기 직전에 여기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진짜 스윙할 때도 여기가 긴장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배에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스윙을 할 때 되게 단단한 그런 좀 묵직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느 순간 볼이 안 맞을 때 임팩트가 얇게 나온다거나 잘 맞을 때랑 너무 다르게 나온다거나 할 때가 거의 대부분 코어에 힘이 빠졌을 때가 좀 많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백스윙 들 때도 배에 좀 힘을 주면은 저도 힘들어요. 사실. 저도 힘든데 그래서 항상 배에 이렇게 힘을 주고 이 맞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힘을 주면요 이 척추각의 스파인 앵글이 가장 유지가 돼요. 근데 치고 나서는 쭉 가줘도 돼요. 치고 나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무줄이 쫙 꼬였다가 몸이 이렇게 풀어지듯이.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스파인 앵글 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안정감이 있고 좀 더 공이 꽉 채워받는 그런 임팩트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네. 네. 복근에 힘을 주고 척추를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주고. 배에 네.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자, 와. 그럼 뭔가 탁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최대한 잡아주면서 하체만 이렇게 도는 거죠. 어깨 왼쪽 어깨는 탁 잡아주면서. 그래서 프로 선수분들이 다 이런 자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다 코어가 굉장히 탄탄하고 물론 운동 수많은 트레이닝도 하고 있지만 이거 지켜보시는 분들도 이 훈련을 좀 하다 보면은 긴장감이 있으면서 좀 좋아지는 전 스파인 앵글이 척추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요즘 골프를 할 때는 네. 이 그 골반을 이렇게 막 움직이라고 하는데 네. 김한별 선수는 이렇게 하체를 막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딱 잡아놓고 복근에 힘을 주고 몸을 많이 트는 것 같아요. 네, 좀 어느 정도 꼬임이 있어야 이게 네. 스웨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제 스윙이 보면 좀 스웨이가 되긴 해요. 제 아. 실제 스윙도. 그래서 워낙 좀 많이 되면 안 좋아서 저 자신에서 좀 이 척추각 잡으면서 골반도 좀 많이 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코어 훈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밀리는 것보단 그래도 저는 좀 고무줄처럼 뭐 하체 있으면 상체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꼬아주는 거죠. 그래서 꼬았다가 팡 네. 풀어지면서 하면 그 폭발력으로 비거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자,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네.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꼬았다가 들어올 때 임팩트 때 보면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상체를 놔두고 허리를 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임팩트 때는 어떤 거를 좀 많이 연상하면서 임팩트를 하나요? 임팩트 때 저 같은 경우는 손에 그립에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은 물풍선 같은 것도 그렇고 달걀 줄 때도 좀 부드럽게 줘야 안 터지잖아요. 네. 근데 임팩트 때 터쳐야 되는 거예요. 빵.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임팩트 맞을 때는 꽉 잡아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아. 여기서 순간적인 가속이 난단 말이에요. 네. 꽉 잡고 있고 꽉 잡으면 빨라지는 느낌은 나긴 해도 헤드 무게가 안 느껴져서 가속이 안 붙거든요. 근데 계란 같은 걸 잡고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립에 순간 여기서 터트리는 거죠. 아, 임팩트 때 꽉 잡는 건가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립을 부드럽게 줬다가 팡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한별 선수의 스윙 보면 네. 백스윙이 굉장히 우아하게 내려왔다 다운스윙 때 굉장히 네. 레깅이 세거든요. 네. 그 느낌이 굉장히 그 힘을 잘 빼는데 임팩트 때 딱 잡는다는 거죠. 네, 그죠. 맞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립이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탁 잡아주는 거죠. 꽉 잡으면 피니시 때까지 좀 힘이 들어가나요? 아니요, 저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 네. 이게 꽉 잡고 꽉 넘어가면은 몸에 부담이 많이 와요. 네. 맞는 순간 피니쉬도 축 좀 아.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가 시합 때도 보면 피니쉬가 좀 늘어지는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임팩트 때만 꽉 잡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팁이 될 수 있어요. 힘을 빼고 임팩트 때 손을 세게 잡는 거죠. 아니 소리부터 달라요. 와. 아니 지금 이런 팁은 사실 많은 선수들이 할 수도 있지만 잘 못 느끼고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캐리를 301.91m를 보냈어요. 와, 캐리를 300m를 넘기다니. 근데 보통 경기 때 보면 굉장히 한 100% 이상 치는 것 같거든요. 원래 그렇게 힘을 다 세게 주고 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정쩡하게 좀 부드럽게 치려다가 살살 치려다가 나가면은 아 내가 좀 내 100% 스윙을 못해서 나갔다 뭐 오비가 났다 하지만 이 100% 자신감 있는 스윙을 해서 내가 한 선택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좀 자신 있게 파워풀하게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임팩트 때 손에 힘을 꽉 잡는 네.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긴장되면은 힘이 안 그래도 저도 경직이 돼 있고 있다 보면은 세게 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 때마다 더 좀 세게 치려고 자신감 있게 치는 연습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통- 댓글로 네. 볼 스피드도 80.7이 나왔다고. 대박,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항상 스윙 보면 또 네. 김한별 선수는 이 피니시가 굉장히 우아하잖아요. 박상현 선수보다도 더 많이 넘어가는 피니시를 하는데 네. 이 피니시를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거? 아니요, 아닌가요? 절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좀 골프를 일찍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학교 때.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수보다 근육이 좀 잡혀 있는 상태고 좀 유연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아. 어렸을 때 배우던 프로님한테 항상 좀 많이 돌려라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저한테 되게 트레이드 마크가 된 피니시가 됐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 피니시가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든다고 해야죠. 제 스윙인데 그래요? 솔직히 부족한 점은 있는데 네. 지금은 다들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멀리 칠 때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를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멀리 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드레스를 많이 바꿔요. 어드레스를 평소엔 뭐 이렇게 스탠다드로 일자로 섰다고 생각하면은 평소보다 공이치도 왼발보다는 조금 저는 중간 쪽으로 와서 완전히 확실하게 인아웃으로 서요. 네. 그 다음에 그립은 완전 스트롱 그립, 훅 그립이라고 아, 하죠. 훅 그립을 바꿔요. 네. 드로우가 워낙 그래도 페이드보단 공이 그 실리는 힘이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립까지 어드레스 신경 썼으면 백스윙도 평소에는 뭐 좀 일자로 이렇게 들었다고 하면은 야구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구는 좀 옆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골프도 똑같이 좀 옆으로 들었다고 한 다음에 옆에서 치는 거예요. 아, 인아웃으로 더 확실히 네, 치네요. 더 옆에서 딱 치면은 그게 좀 임팩이 세진단 말이에요. 좀 제가 과장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의 드로우 샷. 네. 제가 피니시를 잡아드려야 되는데. 와, 또 캐리가 301.83m. 311.44. 와. 지금 김주영 선수 나왔을 때보다 더 나가는 거 알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평소에 둘이 같이 치면은 누가 더 나가요? 주영이랑 같은 조에서 친 적은 없지만 네. 제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더 나가요? 거리에 대한 자부심이 평소에 좀 있어요? 어때요? 자부심은 조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워낙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많아서 아직까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좀 비거리 훈련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자, 거리를 좀 많이 내고 싶으실 땐 네. 우선 어드레스 잡으시고 방향은 틀지는 않는 거죠? 방향을 좀 발만 한쪽을 더 앞으로 네, 내밀어 발만. 주는 건가요? 이게 방향을 틀어버리면은 이게 사람이 심리상으로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와버리면 이렇게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쓴다 해서 세게 치면은 오히려 더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아웃 어드레스를 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발을 공 한 개 정도만 살짝 앞으로 빼주는 건가요? 네, 한두 개 정도요. 그리고 그립이 중요해요. 그립을 훅 그립을 많이 잡아주시고 야구 스윙 하듯이 옆에서 치는 거예요. 옆에서. 와. 미국에서 쳤을 때 미국 선수들하고 비거리 차이 별로 안 났을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말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거리로는 아직 여기서도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와. 근데 워낙 더 탑급 거리로는 되게 탑급 선수들이 많아서 그 선수들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리로 많이 딸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드라이버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또 페어웨이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첫 홀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페어웨이를 공략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또 특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도 솔직히 이런 홀은 딱 코스 매니지먼트를 해보면 이 홀은 페어웨이만 지키면 버디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홀이 있어요. 그런 홀에선 저도 페이드를 친단 말이에요. 그때는 확실히 티를 평소보다 한 0.5cm에서 1cm 정도 낮게 해줘요. 그런 다음에 약간 페이드를 치려고 하는데 대신 뭐 물론 궤도도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자기 본인의 스윙이 100%라고 하면은 저는 한 7, 80%? 좀 더 내려가면 60%만 치려고 해요. 확실하게 그걸 부드럽게 하다 보면은 대신 스윙으로 쳐야 돼요. 공을 맞추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게 골프라는 게 진짜 신기한 게 생각만 바꿔도 스윙이 바뀐다는 소리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생각을 스윙으로 60%만 한다 생각하고 페이드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만으로도 페이드가. 예. 근데 투어 선수들이 대부분 페이드 칠 때 굉장히 티를 낮게 놓고 쳐요. 네. 그래서 페이드를 잘 걸거든요. 이게 지금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스윙이 일일이 제가 다 캐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좋게 좀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팁은 우선 스윙을 조금 60%, 70%, 80% 정도만 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티 높이를 좀
확실하게 낮춰주세요. 네. 확실하게 낮춘다 해서 이걸 낮았다고 이게 찍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걸 찍어치지 않으셔도 이게 스윙으로만 친다고 하면 이게 채가 가속을 붙어서 맞으면 순간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채가. 아. 그러기 때문에 너무 찍어치려고 하지 마시고 티 높이랑 좀 스윙 70%그 정도. 그 70~70%가 힘을 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빼는 건 아니지만 네. 아, 내가 이걸 진짜 원은 막 해버려야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부터를 좀 부드럽게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그냥 힘 빼는 연습인데 힘 이게 빼는 잘못하면은 진짜 놔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도 임팩트 때 힘은 주나요? 네, 그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네. 모든 그냥 구간에서 스윙만 좀 부드럽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선 손목이 유연하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달걀 주려고 그립을 약간 부드럽게 잡으라는. 그러면서 손목이 유연해져요. 아, 그거 한번 천천히 한번 슬로우 동작으로 한번 보여주겠어요? 손이 힘을 뺐을 때 올라가는 손 동작을 천천히. 네. 자세히 보시면은 네. 제 손을 보시면 되게 진짜 10이면은 몇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1에서 10이면은 강도를? 왼손은 한 5에서 4 잡고요. 네. 오른손은 한 진짜 1, 2 정도만 아, 잡고 있어요. 오른손은 더 힘을 만약 빼요. 비율 최대가 10이라고 가정하면요. 네.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하면은 네. 세게 하면 힘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코킹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손이 아파요. 손바닥도 아프고. 근데 부드럽게 하다 보면은 스윙도 커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흔들 정도로. 네. 그럼 그래서- 오른손은 거들 뿐이네요, 그냥. 아, 네. 그러네. 근데 맞을 때는 임팩트 때는 양손 다 세게. 네, 그래도 왼손이 조금 더 비중이 좋으면은 더 좋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전 두 손 사람이 오른손잡이면 두 손잡이잖아요. 두 손으로 그렇죠. 치고 있잖아요. 네. 두 손으로 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 힘 빼라 그래서 진짜 임팩트 때도 힘을 빼서 문제가 되거든요. 오늘 김한별 선수가 준 팁은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아, 임팩트 때 갖고 있는 달걀을 터뜨리는 힘을 줘야 된다. 힘을 빼고 있다가 팍 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김한별 선수에게 드라이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티를 낮게 꼽으면 뒷땅을 칠까 봐 아, 뒷땅이요? 네, 겁이 나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티를 낮게 치면은 스윙 자체가 네. 아이언을 치려고 하는 스윙으로 바뀌어 버려요. 드라이버 스윙도 아이언 스윙이랑 다르게 채가 우선 길잖아요. 채가 길면 그만큼 아크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티가 낮으면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들었다가 맞추려고 팔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티 낮게 놓고 쳐보세요 하면은 다들 대부분 여기서 그냥 일단 쭉 내려가야 두려움이 되는데 앞서거든요.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좀 극복하게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스윙을 오히려 더 크게 해보세요. 티가 낮을 때. 오히려 더 크게요? 네, 더 크게 해요. 오. 왜냐면 더 크게 한다는 뜻은 그만큼 크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여유 공간이 다운스윙 때 많아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맞추기가 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시계추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크게 네. 크게. 이게 시계추라고 생각하시고 손이 그 시계 그 잡아주는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오는 거예요. 크게. 더 가파르게 들어오지 않고 네. 넓게. 네. 네. 오히려 뒷땅 나는 게 가파르게 내려오다가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도 인아웃으로 오면서 뒷땅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뒷땅은 금방 연습량으로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다시피 시계추처럼 크게 와서 그렇게 되다 보면 좀 낮은 티에서도 좀 좋은 타법을 구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크게 하는 거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떤 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최대한 헤드 무게를 느끼는 방향으로 손을 힘을 빼주시고 이게 60% 정도 친 건가요? 네, 이거는 한 60~70%, 80% 오. 친 것 같아요. 어떻게 60%밖에 안 쳤는데도 이렇게 거리가 많이 나갈까요? 물론 제가 연습량이 다른 일반인 분들보다 훨씬 많고 하니까 그래도 프로 선수가 되려면 수많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샷이 저는 그냥
밥 먹다가도 나오기 때문에 좀 쉽지만 그래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연습을 통해서라면 이런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